보자는 금방 끝나. 8시 언저리 8시 10분 8시 10분. 자, 리미팅 에이전트. 자, 우리말 번역. 자, 한계 반응물. 자, 근데 이 한계 반응물이 어떤 아이디어랑 연결되어 있냐면 타이트레이션이라는 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타이트레이션 우리말 번역. 적정. 자, 혹시 여러분 산염기 적정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산화환원 적정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산화환원 적정도 있어요. 이것도 이번 시험 범위야. 알겠죠? 그래서 산염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 할 때 그 쓰는 말이 적정인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은 산화환원 적정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적정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적정이 뭔지를 알아야 산화환원 적정이나 산염기 적정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는 과연 적정이라는 테크닉이 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뭐라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적정이라는 행위를 왜 하느냐? 첫 번째, 1. 이 녀석은 어떤 대상, 요거의 화학적 성격, 화학적 성격. 그러면 여기서 화학적 성격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보통 뭐가 있을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녀석의 뭐 분자량, 뭐 몰질량 이런 거, 아니면 구조시, 혹은 화학 반응성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걸 지금 화학적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 그 녀석의 구조가 어떻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 라고 하는 건 이 녀석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 거예요? 매우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걔가 구조식이 어떻고 이 녀석이 무슨 반응을 하고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매우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우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어떤 대상의 화학적 성격은 압니다. 그래서 마치 거의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농도를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적 과정, 요것을 뭐라고 한다? 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적정은 그래서 뭘 알아내는 것이다? 뭘 알아내는 거다? 농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적정을 하려면 기존 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녀석의 모든 화학적 성격, 그러니까 농도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적정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적정과 관련된 몇몇 전문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이 뭐냐면 전문 용어를 영어로 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적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알아둘 것, 애널라이트입니다. 뭐라고 번역이 있으면 번역을 써줄 텐데 이게 번역이 없어요. 왜냐면 그 대학교 2학년 이상 과정에서만 나오는 단어라 대학교 2학년 이상 과정의 교재들은 번역서가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딱히 없어. 그래서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적정 대상
적정을 하려고 하는 그 물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아까 위에서 얘기한 농도를 모르는 대상 물질입니다. 아이고 됐죠? 자, 이때 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타이트런트입니다. 타이트런트. 자, 타이트런트도 딱히 이게 뭐 번역이 없어서 내가 그냥 설명으로 쓰자면 얘는 적정의 수단입니다. 적정의 수단입니다. 자, 이 타이트런트는 에널라이트 요거와 반응성이 매우 큰 것 중에 골라놓은 물질입니다. 여기서 골라놓았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반응을 하는 좀 덜 위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귀한 물질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따져서 실험하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걸 골라놓은 것, 그걸 타이트런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타이트런트의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타이트런트의 중요한 성격은 에널라이트와 반응성이 아주 커야 됩니다. 아주 커야 됩니다. 오! 그러면 에널라이트와 반응성이 매우 큼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널라이트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에널라이트에 뭘 알고 있으니까? 반응성을 알고 있으니까 누구랑 반응을 잘할지 못할지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골라놓은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잘 봅시다. 만약 이 에널라이트가 산이다. 산. 그럼 누구랑 반응성이 크겠어요? 염기랑 반응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염기를 타이트런트로 골라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만약 지금 분석할 녀석이 산화제다. 산화제로 쓰이는 놈인데 농도를 모른다. 그럼 산화제니까 누구랑 반응성이 크겠어요? 산화제는 누구와의 반응성이 크겠어요? 환원제하고의 반응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타이트런트를 환원제 어떤 놈으로 골라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정을 하려면 기존에 뭐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 해당 그 녀석의 그 반응성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널라이트랑 반응을 아주 잘하는 놈으로 골라놓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 에널라이트는 당연히 연구자가 골라놓은 거죠. 그 농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연구자가 알아서 가지고 온 건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따 여기서 이 적정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적정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재성이 지금 졸린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와서 식곤증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성이 뭐 먹었어요? 육개장 먹었어요? 그래. 한비는 뭐 먹었어요? 계란이요? 계란 뭐 날달걀이요? 그럼 삶은 계란이요? 어디서요? 5층에서요? 5층에 삶은 달걀이 있다고요? 5층. 그럼 5층에서 삶은 달걀을 구할 수 있다고요? 아, 편의점에서 사서 5층에서 먹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도 육개장 먹지 왜? 왜 자기는 불편해요? 안 불편한데? 방금 이랬잖아. 이랬잖아. 목이 뻐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순간 목이 뻐근하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공교롭다. 그쵸? 공교롭다. 좋은 표현이야. 자, 어쨌건. 그래서 죄송 힘내요. 그죠? 그래. 자, 그럼 이 적정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반응물은 오직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이 반응물이 세 가지, 네 가지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반응물의 그 종류가 세 가지, 네 가지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적정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오직 두 가지여야만 돼요. 세 가지를 넘어가는 반응의 경우는 적정 반응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정 반응이 되려면 반드시 관여하는 반응물이 몇 가지? 반드시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반응을 도식화했으면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딱 두 종류만 있는 상태에서 생성물들이 맹글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때 생성물은 뭐 상관없습니다. 생성물은 뭐 두세 가지 만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적정 반응이 되려면 반응물은 오직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두 개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애널라이트는 그 농도를 알아요, 몰라요? 그 농도는 모르죠. 모르지만 반응 초기에 요 애널라이트는 충분한 질량 요게 준비됩니다. 요 충분하다라는 게 약간 좀 비과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꽤 눈에 보일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준비해 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농도는 몰라도 그래 이만큼은 가지고 실험을 해야지. 그래서 애널라이트를 이렇게 딱 준비해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충분하다는 말이 비과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얘는 이 애널라이트는 이후 적정 반응이 진행이 되기만 하면 요 애널라이트는 절대 추가하면 안 됩니다. 즉, 자, 내가 적정 실험 해야지 해가지고는 애널라이트를 처음에 딱 준비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충분하기만 하면 되고 사실은 충분하다는 말 자체가 딱히 양이 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한 조건은 그래서 애널라이트를 처음에 딱 준비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 이후에 애널라이트를 더 첨가하면 적정은 꽉 나요. 알겠죠? 적정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애널라이트의 준비 조건은 뭐죠? 처음에 딱 준비해 놓은 그 양 그걸로 계속 실험이 끝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좀 더 가져와 봐라. 넣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조용하겠죠? 그래. 자, 그 다음 3. 자, 실험 장치를 보통 살펴보면
뭐 꼭 이 모양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마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뷰렛입니다. 뷰렛. 그 실험실에서 뷰렛이라는 도구를 본 적 있나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좀 손가락 굵기 정도로 얄푸리하게 생겼거든요.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고 손가락 굵기 정도로 길쭉하게 생긴 실험 도구여서 그냥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건데 이 뷰렛에다가 여기에 뭘 넣어준다? 타이트런트를 넣어줍니다. 알겠죠? 타이트런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 비커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의 플라스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래쪽에 뭔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에 에널라이트를 넣어줍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적정 실험 장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에널라이트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실험이 시작되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알겠죠?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실험이 시작되면 더 이상 첨가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때 여기에 있는 마개를 열어가지고 이 타이트런트를 뿅, 뿅, 뿅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명심할 거 요 타이트런트를 명심할 거 소량씩 천천히 계속 첨가합니다. 소량씩도 중요하고 천천히도 중요하고 계속도 중요합니다. 소량씩 천천히 계속 집어넣습니다. 자, 이 소량씩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영 요리 해본 적 있나요? 뭐 해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아, 그래요? 컵밥을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스팸 컵밥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기 뭐야 후한테 줬다고요? 저한테도 줬습니다. 그래요? 혹시 셔틀? 돈 받고. 돈 받고 셔틀? 참. 좋습니다. 이제 요리 좋아. 재상이는 요리 해본 적 있어요? 무슨 요리? 어떤 거? 짜글이요? 짜글이요? 근데 먹을만 했어요? 맛있어. 좋아. 자, 갑자기 내가 이제 요리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요리할 때 특히나 한국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왜 간을 맞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미료를 쓰거나 아니면 소금 같은 걸 넣어서 간을 맞추는 텐데, 이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요리 경력 50년에 미슐랭 3스타 셰프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면 종갓집 3대째 내려오는 종갓집에 막 요리 장인 막 이렇다고 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재료를 넣고 마지막 간 맞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리 초보 홍영이 무슨 말 알겠어요? 꼬마 요리사 홍영이. 꼬마 요리사 홍영이. 꼬마가 아니고 그런가요? 홍영이네. 거인 요리사 홍영이. 무슨 말 알겠어요?
홍영이. 자, 거인 요리사 홍영이가 오늘 처음으로 요리를 만들어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 요리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양의 배합이나 혹은 간을 맞출 때 그 경력자처럼 이야 팍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넣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팍팍 넣어야 돼서 조심해 넣어야 돼. 조심해. 넣을 때 형님 먹어. 이거 뭐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기서의 소량식이 그런 의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냐? 요리를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게 그 요리라고 하는 상황은 지금 내가 전혀 감이 없는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널라이트다, 타이트런트다 말은 써놨지만 이 물질 자체가 실제로 눈에 보여서 얘네들이 분자 수준에서 반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뭐냐면 감각으로 검출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타이트런트를 넣을 때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준다잉. 준다잉. 좋아요. 1, 2, 3, 4. 자, 누구를 이제 천천히 집어넣는다고요? 타이트런트. 요 녀석의 첨가. 초반. 요때는 누가 한계 반응물일까요? 누가 한계 반응물? 그렇지. 잘 봐.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의 반응성은 어떻다 그랬어? 엄청 크다 그랬지. 그래서 이 반응은 어떻게 가정해도 졌냐면 거의 100% 진행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의 완전히 진행된다라고 가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넣어주자마자 반응을 해버릴 건데 초반에는 바로 요 타이트런트가 뭐가 될 것이다? 리미팅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 이미 에널라이트는 준비된 어떤 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타이트런트를 넣는데 많이씩 넣는다, 조금씩 넣는다? 조금씩 넣으니까 조금 들어온 타이트런트가 과량 존재하던 에널라이트랑 거의 100% 진행이 돼버리면 찔끔 들어와서 반응이 없어져 버리고 찔끔 들어와서 반응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잔뜩 있는 상태에서 찔끔 들어와서 반응해서 없어지니까 타이트런트가 바로 없어져 버릴 거란 얘기지. 리미팅 에이전트의 뜻이 뭐예요? 반응이 완결돼서 소모돼 버린 물질을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에널라이트가 초반에 과량 있을 수밖에 없고 타이트런트는 소량 첨가하게 되는 거니까 초반에는 무조건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된다. 뭐면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소량씩이어도 어떻게 첨가한다? 계속. 그렇죠? 계속. 이 천천히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천천히는 뭐 나중에 언급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계속. 자, 그러면 혹시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타이트런트를 조금 넣어요. 그러면 조금 넣으면 기존에 있었던 에널라이트도 조금 반응해서 없어지겠죠. 조금 없어지겠죠. 근데 조금 없어지는 걸 타이트런트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계속 넣으면 얘 에널라이트도 조금씩 계속 없어지겠죠. 계속 없어지다가 드디어 이 에널라이트도 뿅 하고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어요? 반응물 중에
없어진 애가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했죠? 없어지는 애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다섯 번째, 첨가 후반에는 저기에 있는 애널라이트, 얘가 뭐가 된다? 리미팅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6, 4와 5 사이의 어딘가에서 타이트런트와 애널라이트가 모두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처음에는 넣어준 타이트런트가 반응해서 없어지고 반응해서 없어지겠지만 그 덕에 점점 반응해서 없어지는 애널라이트도 어느 순간 싸그리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모르고 타이트런트가 들어올 테니까 후반에는 애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점점 없어지는 애널라이트의 그 타이밍에 맞추어 애널라이트가 없어지는 그 순간 들어온 타이트런트도 왜? 그래? 죄송합니다. 너무 극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나 너무 몰입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애널라이트가 없어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들어온 타이트런트 쫙 없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딱 그 찰나의 순간에서는 애널라이트도 타이트런트도 싹 없어지는 순간이 생기겠지. 아무것도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를 뭐라고? 이때를 뭐라고? 이때를 뭐라고? 이 순간을 당량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량점 영어로? 당량점 영어로? 이건 진짜 안 돼요, 선생님. 저 저번 시험 범위 때. 당량점 영어로? 이건 진짜 모를 수가 없다 진짜. EQ. 정확히 모르. 이퀴벌런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맞췄죠, 사실. 맞춤에 있으면. 자, 당량점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EQ 밸런스. 당량점 영어로 이퀴벌런스 포인트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퀴벌런스 포인트. 알겠죠? 됐다. 그리고 이 순간 반응물은 있어요, 없어요? 반응물은 싸그리 사라진 거라 이런 말이지. 그 반응물이 누구하고 누군데? 애널라이트도 반응물이고 타이트런트도 반응물인데 당량점의 그 순간은 그 반응물들이 싹 없어진 순간이라고요. 재성아, 그죠? 재성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진짜 육개장 먹고 지금 식곤증 온 거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뭐다? 생성물뿐이겠죠. 그래서 당량점의 그 순간에서는 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응물이 없고 생성물만 나타난다. 뭐만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네. 저기 준다. 4
자, 모니터라는 말이 있죠. 명사로 쓰면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면 지켜보다, 관찰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적정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이때 어떤 테크닉을 쓰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1. 당량점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량점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왜냐? 당량점의 상황에서는 모든 애널라이트와 모든 타이트런트가 정확하게 반응해서 싹 사라진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세기 단위가 뭐예요? 이 물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하나, 둘, 셋, 넷, 세기 단위가 몰이잖아요. 근데 1몰의 개수가 몇 개죠? 1몰의 개수가 10의 23승계죠. 그럼 여러분 10의 23승계에 육박하는 입자들의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싹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10의 23승계 중에서 대부분 반응을 해서 10의 한 3승계쯤 남아있어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될 수 있겠어요? 싹 반응해서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있어요. 왜? 한번 걸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지금 코로나 증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러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요, 여러분 몸속에는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아요. 왜? 너무 작아서. 그 몸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저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저농도로 유지가 되면 그 녀석의 힘이 약해져서 몸에서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몸에 있는 그런 나쁜 바이러스가 언제 양이 많아지죠? 언제 양이 많아지죠? 내 상황이 나빠질 때. 아시겠어요? 내 상황이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영양이 좀 부족하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내 몸속에 있는 그 나쁜 바이러스의 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바이러스에 뭐가 된다? 그 바이러스의 증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나와서 안 아픈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100% 완벽하게 없애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당량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의 23승계 단위의 물질량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당량점 보이시죠? 당량점. 그 당량점의 전후 당량점의 전후? 직전, 직후에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직전, 직후에. 무슨 말 알겠죠? 직전, 직후. 그럼 직전, 직후라는 게 뭐냐면 자, 애널라이트가 많이 있다가 애널라이트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타이트런트 넣으니까 없어져가지고 이제 애널라이트가 조금밖에 없네 하는 그 직전.
그다음에 이제 타이트런트를 충분히 다 넣어가지고 얘가 타이트런트 넣어서 에널라이트는 싹 없어지고 그다음에 타이트런트 일부가 조금 들어와 있는 직후 알겠죠? 직후 얘 아주 기가 막히게도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급격한 물리적 변화 이런데 뭐가 있느냐? 바로 봐.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몇 개 얘기해봐요. pH 점프. 바로 pH 점프 좋고요. 그래서 저번 시험 범위에 산년기 적정이 있었잖아요. 그 산년기 적정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pH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죠.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pH 점프만 있느냐? 나중에 산화환원 적정에서는 전위가 점프예요. 전위가 급격하게 변해요. 그런데 pH 점프, 전위 점프 같은 이런 식의 전문적인 데이터뿐 아니라 예를 들어 색깔. 혹시 여러분 지시약이라고 들어봤어요? 지시약은 색깔이 확 변하잖아요. 자, 그런 색깔이 확 변하는 건 딱히 교육시키지 않아도 뭐가 확 변하는 건 인식할 수 있어요? 충분히 못해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만 그러냐? 아, 우리 재성이 죽으려고 그러네요. 재성 힘내주세요. 그래요? 재성이 저기 그 뭐냐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한번.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유 참. 재성이가 그 짱구 엉덩이 춤 한번 어때요? 짱구 알죠? 짱구. 짱구 몰라요? 짱구는 알죠? 그래. 알겠습니다. 재성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 뭐야? 혜성이는 괜찮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자기는 뭐 먹었어요? 저요. 대구 중화 비빔밥. 예? 지역 어쩌면 대구 중화 비빔밥? 아니 메뉴명이 중식 비빔밥인데 거기에 대구가 들어있다고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역명이 대구에서 만든 그런 게 있어요? 대구 지역에서 유래된 중식 비빔밥이 있다고요? 중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중식입니다. 그래? 그거 어디인데요? 그럼 맛있겠다. 어디 있어요? 고봉비빔밥. 고봉민 김밥이 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앞에 그 김밥집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맛있었는데. 그 망해서 예. 정관장 사장님이 월세 올려달라 해서. 예. 아니, 거기 되게 좋았었는데, 야, 아니, 그 월세라고 하는 게 참, 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아니, 뭐,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 텅텅 비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되게 내가 순화해서 얘기하는구나 지금. 아니 그 식당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거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씩 먹어봤잖아요. 거기 김밥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의 예. 추억이 있으면 거기서 뭐 결혼했어요? 무슨 추억이? 홍이 거기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왜요? 다른 곳에서도 예. 제가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도 없어졌어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anyway. 자. 색, 맛, 냄새 있어요. 월세를 받는 게 월세는 뭔가? 이게 뭐가 되는 길이게요? 부자, 월세를 받는 게 뭐가 되는 길이게요? 나태한 사람. 바로 악마가 되는 길이에요. 이거 연결 안 되죠? 아니요, 달대기. 연결 안 되죠? 즉 월세를 추구하는 삶이 악마가 되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땅이나 건물 가지고 월세 가지시는 분들 기분 안 좋겠죠? 기분 안 좋겠지만 인간의 모든 악행이 사실은 여기서 와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모든 악행의 시작 중에 하나가 월세예요. 이해 안 되죠? 요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제가 오겠습니다, 선생님. 네, 하여튼 그렇다. 근데 시간은. 아니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이렇게 세봤는데 거기서 야 양마 새끼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 또 함부로 가서 뭐 이상하게 하지 마 알겠어요? 간데 뭐 집에 가서 막 엄마 월세 받으면 엄마 악마래. 뭐 이렇게 하지 마. 알겠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근데 이게 내 어떤 철학적인 기반으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괜히 거기서 이상 소리 하지 마. 알겠죠? 그냥 하여튼 그래. 참네. 그래. 알겠죠? 자, anyway. 자, 보자. 그래서 갑자기 급격한 변화, 색도 변하지만 뭐도 변할 수 있냐면요. 냄새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런 냄새도 없었는데 갑자기 반응이 진행이 돼서 적정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꾸리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할 수도 있냐면 탁도. 자, 탁자가 무슨 말이에요? 탁하다. 왜? 뿌연 걸 탁하다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탁도가 변하는 반응이 침전 형성 반응이에요. 침전. 탁주할 때 그 탁.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뭐 AGCL 침전 이런 거 만드는 거 해본 적 있어요? 보통 그 AGCL 침전 만드는 건 되게 안전한 실험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NaCl 수용액 같은 경우 투명하고 그다음에 AgNO3도 투명한데 그 침전 형성할 때 그 두 개 탁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섞으면 진짜 그 침전 형성 반응은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위험한 것도 아니지만 예, 딱 시각적으로 어때요? 시각적으로 뭐가 팍 하잖아요. 그래서 뭘 망했다고? 뭘 망했나? 그래서 침전 형성 반응은 그 두 반응 물질을 섞자마자 갑자기 뿌해지잖아요. 그러면 섞기 전에는 투명했다가 반응이 진행되면 뿌해지죠. 그러면 그런 식의 탁한 정도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물리량들, 뭐 부피가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질량 관계가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급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지될 수 있겠어요? 오감에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에도 보이고 소리도 나고 막 그렇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다. 자, 여기 준다. 준다. 지우사. 3. 그런 급격한 물리적 변화를 인지한 순간 뭐 변하네 이럴 수 있잖아. 변하네 순간 적정 반응이 완결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타이트런트의 첨가를 멈추는 순간을 뭐라고 한다? 이걸 종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점 영어로 엔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적정 실험은 이상적으로 뭘 찾아내기 위한 거겠어요? 이상적으로 뭘 찾아내기 위한 거겠어요? 당량점을 찾아내기 위한 거겠죠? 그런데 이상적인 당량점을 실제적으로는 찾을 수 있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고요. 그러면 이 당량점 근처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활용한다? 급격한 물리적 변화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H가 급격하게 변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색깔이 변하려고 하는 그 순간 멈추는 그때를 종말점이라 한다 이런 얘기지. 그것이 뭐라고 믿는 거예요?
당량점 근처라고 믿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들 저 당량점과 종말점 요 차이를 뭐라고 해? 요 차이를 적정 오차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무슨 말 알겠죠? 좋아. 그러면 이 적정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문제가 적정의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제가 교재 33페이지 찾았대요. 33페이지 보대요. 33페이지 33페이지 찾죠? 거기에 연습 문제 16번 찾았습니까? 연습 문제 16번 찾았어요? 이 문제가 적정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습 문제 16 요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받으세요.